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곡이 이너 센티멘탈 무드. 그러니까 1962년에 듀크 웰링턴과 존 콜트레인이 함께 연주한 이너 센티멘탈 무드였죠.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밴드 리더이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한 재즈의 아버지 같은 듀크 웰링턴과 홀로 우뚝 서기 시작하는 존 콜트레인, 젊은 거장, 이 두 신구의 만남. 근데 단순한 신구의 만남이 아니고 62년 당시에 아주 현역으로 둘이 1대1로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그런 연주였죠. 이너 센티멘탈 무드는 굳이 뭐 재즈 팬이 아니어도 그 멜로디는 어서 들어본 그렇죠. 그런 아주 범용화된 그런 발라드 곡인데 스윙 시대의 그냥 상징과도 같은 곡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그 감상적인 분위기 제목에 있는 그 센티멘탈한 분위기, 약간 로맨틱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쓸쓸함 같은 게 묻어나는 그래서 이 곡이 매력 있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너 센티멘탈 무드는 듀크 웰링턴 혼자 작곡한 건 줄 알았는데 공동 작곡자가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빙 밀즈 누군가 했더니 듀크 웰링턴 매니저였대요. 그러니까 프로모터죠. 재즈 프로모터이고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를 매니지먼트 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션이 작곡을 해놓으면 이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이 슬쩍 발을 하나 툭 얹어갖고 저작권 타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여튼간 그런 관행이 있어서 어빙 밀즈라는 뜬금없는 이름이 공동 작곡가에 있었구나. 근데 어빙 밀즈라는 이름이 왜 익숙하지? 어빙 팬 사진가부터 뭐 어빙이 많죠. 그래서 그러나? 예. 그 작사가 이 작사가는 매니 커츠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 작사가가 이게 이너 센티멘탈 무드가 1935년에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연주곡이었는데 이제 후에 매니커츠가 작사를 얹음으로써 이제 범용화된 스탠다드로 쫙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이너 센티멘탈 무드는 수많은 버전을 들어왔으면서도 가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가사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평온하고 당신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꿈만 같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너 센티멘탈 무드. 그러니까 이런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서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진다. 가사를 요번에 한번 숙지하면서 느낀 거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사연 이런 걸 나열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가사.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 느낌, 이 마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가사를 가진 곡이구나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다음 곡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연결고리를 찾는데 그런 가사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한 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현듯. 그 곡 이름이 I Thought About You라는 스탠다드인데요. 207번째 꽃고무는 키스 자렛, 게리 피콕, 잭 드조넷, 소위 스탠다드 트리오라고 불리우는 혹은 키스 자렛 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세 분의 연주로 2009년 녹음돼서 2013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Somewhere라는 앨범에 있는 I Thought About You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앨범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앨범이 이제 그 2009년에 7월에 스위스 루체른에서 했던 키스자렛 트리오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앨범인데요. 2009년에 녹음을 해놓고 2013년에 나온 앨범인데 키스자렛 트리오가 1983년에 결성이 됐죠. 이 앨범이 나오는 2013년이면 3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앨범인데요.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죠. 30년을 음악을 해도 대단한데 한 팀을 음악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한 팀을 30년 엄청난 거죠. 예. 이 앨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떻게 제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allmusic.com에
리뷰를 쓰는 재즈 비평가 톰 주렉이 별 4개를 줬는데 이 앨범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앨범 Somewhere는 키스 자렛 트리오의 녹음으로 기록된 유산 중에 또 다른 숭고한 챕터이다. 키스 자렛과 게리 피콕, 잭 디조넷이 함께하는 30년 동안 이 스탠다드 트리오에 대한 글을 뭐라고 더 쓰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피아노 트리오로 여기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앨범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러 재즈 스탠다드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하모니와 리듬에서 거의 공생적인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여전히 공명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가디언지의 리뷰를 쓴 데이빗 갤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연주해 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이 앨범에서는 쇠락해가는 영감의 흔적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키스 자렛, 게리 피콕, 잭 디조넷의 인터플레이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매혹적입니다.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뿐만이 아니라 키스 자렛의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자작곡과 옛날 스탠다드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I Thought About You 1939년에 작곡된 말하자면 유행가죠. 파퓰러 송인데 작곡가가 지미 반 휴즌이고 작사가가 자니 머서 이 두 콤비가 작곡한 곡인데요. 굉장히 사색적이라고 그럴까? 차분한 그러한 멜로디도 좋지만 이 곡 또한 가사 내용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서 아주 새삼 마음에 드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I thought about you. 난 네 생각을 하냐. 어서 하는 거 하니 기차 여행 중이에요. I took a trip on a train. 그러니까 저는 기차 여행을 해요. 하면서 이 이제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어서 기차를 쫙 타고 가면서 그늘진 길, 별빛 아래 서 있는 차, 작은 실개천, 소담한 역과 마을들 이런 장면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당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회화적인 내용의 가사가 아닌가. 저마다 다 다른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I thought about you 보다 더 좋게 들렸달까 그런 한번 감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요즘 아랫목은 없지만 따뜻한 거실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혼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I Thought About You가 갖고 있는 원래 멜로디와 이 트리오가 창작해서 연주하는 즉흥 연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게 키스 자렛 트리오의 매력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연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키스 자렛 트리오의 거의 모든 앨범들은 데뷔 당시를 빼고는 라이브 연주들을 나중에 음반으로 내는 건데 공연장에서 콘서트에서 이런 연주를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ECM 레코드에서 음반으로 계속 이 트리오의 앨범들을 내오지만 음반으로 들어도 전혀 퇴색되지 않는 이 곡이 탁 끝나면은 당연히 관객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 박수 소리가 멀어져가는 그 느낌마저 좋은 그런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쯤 말씀드리면 제가 키스 자렛 트리오의 얼마나 팬인지 알게 되는데 저는 키스 자렛이 클래식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애플 뮤직에 가면은 키스 자렛 치면은요 재즈가 있고 클래식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 심란하고 복잡할 때 저는 클래식을 갖다 클릭해놓고 그냥 흘려요. 엄청납니다 정말로. 바하 같은 것도 앨범으로 계속 혼자 솔로로 연주하는 앨범들이 많죠. 예. 키스 자렛이 재즈를 선택한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키스 자렛 트리오가 이제 2009년에 해서 2013년에 이 앨범이 나오고 이듬해 11월에 연주를 멈춰요.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소식 듣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왜냐하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왔는데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밴드 메탈리카도 그렇고 메탈리카가 공연 왔을 때는 제가 결혼식을 하느라고 못 갔고 키스 자렛 트리오도 공연 거의 예매 직전까지 갔는데
그날 촬영이 있어갖고 못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2014년에 갑자기 이 밴드가 해산한다는 연주를 그만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2015년 당시에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5년에 키스아렛이 프랑스의 한 매체와 이렇게 밴드가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만두기를 결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했을 뿐이죠. 이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잠시 휴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뭔가 이 트리오가 연주를 멈추게 된 이유는 뭐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이 세 분의 대가가 멈출 때를 서로 느끼고 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팬으로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세 분들 여기서 멈추는 거를 판단했다면 그건 리스펙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 들던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요번에 들으면서 그러니까 2026년 지금 현재 이 세 분 트리오 세 분 중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2020년에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이 제일 연장자였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2025년에 드러머 잭 디조넷이 우리 곁을 떠나갔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키스 자렛 선생님도 2018년도에는 이제 두 차례 뇌졸중으로 더 이상 연주가 힘든 본인이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인터뷰할 만큼 이제 이 세 분의 연주 어떤 연주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 2013년도에 나온 3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이 앨범 Somewhere가 키스 자렛 트리오의 음반으로는 시기상으로 가장 마지막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줄 알고 계속 지내다가 2018년도에 앨범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바로 이 앨범인데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 앨범이 2018년도에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앨범은 2018년도에 나왔지만 1998년 그로부터 20년 전 연주를 음반으로 나온 앨범인데요. After the Fall이라는 앨범이고요. 키스 자렛 음반들이 나오는 ECM에서 당연히 나온 앨범인데 그러니까 ECM은 계속 녹음을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렇게 하나씩 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겠죠. 키스 자렛 트리오의 창고 속에 있는 연주들은 아주 많을 테니까요. 이 앨범 After the Fall 키스 자렛 트리오의 앨범으로 한 번 더 이어가 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8번째 꽃고무는 역시 키스 자렛 트리오의 98년 연주를 담은 2018년도 앨범 After the Fall에서 When I Fall in Love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앨범이죠. 현재 나와 있는 트리오 앨범으로서 예약 구매를 해놓고 이 앨범이 배송되기를 아주 기다렸던 아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뜯고 들었던 연주인데요. 98년도 11월 14일에 뉴저지의 뉴어크시에 위치한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의 공연을 담고 있는 연주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98년 11월 연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96년 한 10월경부터 98년 이 앨범을 녹음하는 공연까지 이 키스 자렛 트리오가 휴지기를 가졌죠.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키스 자렛이 96년도에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죠. 그 2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게 되는데 그 공백기를 끝내고 컴백을 알리는 앨범이 이 앨범 After the Fall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인데요. 그 2년 동안에 키스 자렛 트리오가 완전히 쉰 것은 아닌 것이 97년도 한 말 정도부터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피아노 소품들을 솔로 피아노로 본인의 집에서 연주해서 멜로디 앤 나이트 with you라는 앨범으로 녹음을 하기를 했는데 키스 자렛 트리오나 혹은 솔로 공연들은 일체 멈추었던 기간이라고 하고요. 키스 자렛 트리오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96년부터 98년 정도까지 쉬었다. 근데 복귀하는 앨범은 원래는 이 앨범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앨범이 이제 Whisper Not이라는 키스알의 트리오의 앨범인데 이 앨범은 99년 연주를 담아서 2000년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99년까지는 연주를 멈췄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앨범이 2018년에 나오면서 98년 11월에 연주를 컴백 공연을 하긴 했었구나. 그게 음반으로만 안 나왔지 하는 거를 알게 됐던, 이거 좀 너무 디테일한 얘기이긴 하지만 키스알의 팬들로서는 이 앨범이 가지는 가치가 이 위스퍼 낫이라는 앨범이 2000년도에 나왔을 때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2년 동안 연주를 멈췄다가 다시 컴백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 키스알의 트리오의 호흡은 문제가 없었는지, 두 번째 키스알의 피아노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연주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앨범을 처음 듣고 이 After the Fall이라는 앨범을 듣고 참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거죠. 흔한 말로 언제 휴지기가 있었지 하는 정도로 이 세 분의 호흡이나 인터플레이는 또 완벽했고요. 키스자렛 트리오의 호흡 말고 키스자렛의 피아노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2년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너무 무리 안 하려고 하는 컴백 공연에서 조금 더 유하게 연주를 하고 진중해진 것 같은, 그러니까 키스자렛의 영감에 따르는 즉흥 연주가 너무 날카롭게 가지는 않고 되게 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키스자렛 초심자들한테는 더 맞는 연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When I Fall in Love를 골랐다는 건 그 곡을 키스자렛 트리오가 그 앵콜곡으로 많이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자렛 트리오의 온화한 호흡에 포커싱이 돼 있어서 더 쉽게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앨범이 참 좋은 거는 오래간만에 컴백하는 공연이어서 그런지 세트리스트, 그러니까 이 수록곡들 그 선곡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랄까. 그러니까 전통 스탠다드부터 그 찰리 파커나 존 콜트레인의 그 모던 재즈의 넘버들도 다시 연주를 하고 있고, 11월 14일 날 연주를 해서 그런지 연말이어서 그런지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같은 캐롤도 키스자렛이 트리오가 연주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알찬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어제까지 함께 연주하다가 다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 분의 호흡이 여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어서 굉장히 좋고, 뭔가 이 세 분이 너무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게 여유롭게 그런 서로의 어울림을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러한 호흡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83년부터 이 트리오가 시작해서 96년도에 연주를 멈추기까지 10수년간 잘 오다가 2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15, 6년을 연주해 가다가 이 밴드가, 이 트리오가 연주를 멈추게 되는데, 후반기에 달려나가는, 이제 나이가 더 지긋하게 들어서 50대에서 60대로 향하는 그 시기의 연주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후반전의 첫 경기가 이 앨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곡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팝 스탠다드죠. 맞죠. 팝이죠. 팝 스탠다드. 그러니까 빅터 영이 작곡하고 에드워드 헤이먼이라는 작사가가 작곡한 곡인데요. 그러니까 팝하고 재즈 두 분야에서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연주하고 부르고 있는 1952년에 처음 발표된 곡인데요. 이 곡을 키스자렛이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여러 앨범에서 이 키스자렛 트리오만으로도 여러 앨범에서 이 연주를 여러 버전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88년 앨범, 독일에서 한 공연인데요. Still Liv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에 있는 비교적 젊은 키스자렛 트리오의 When I Fall in Love를 들으실 수가 있고, 8년 후에 94년에는 이제 키스자렛 at the Blue Note라는 앨범에서 When I Fall in Love를 연주한 거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버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앨범이 세 번째 연주한 When I Fall in Love고요. 그 다음 해에 위스퍼 낫, 아까 말씀드린 이 앨범에서
When I Fall in Love를 연주하고 있는데 두 개 거의 1년 차이인데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멜로디 외 즉흥 연주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2001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키스알의 트리오의 앨범에서도 이 When I Fall in Love를 들으실 수 있는데 키스알의 트리오가 30년 이상을 같이 연주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해서 앨범에 담은 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When I Fall in Love의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쭉 놓고 같은 곡을 어떻게 시기마다 다르게 연주했는지 그런 재미도 한번 느껴보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